맹목적으로 온찜 치료를 하시거나 불필요하게 수술 부위를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이 많이 드는 것도 수술 후 붓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술 부위에 붓기를 빼는 것에는 전혀 검증된 것이 아니니 이 부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정원장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수술 후 붓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붓기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다가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이나 맹목적으로 온찜 치료를 하시거나 불필요하게 수술 부위를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히려 그런 행동들은 수술 격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 후 관리가 잘못돼서 실밥이 터지거나 수술 부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붓기라는 게 피부의 두께와 지방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매몰법이나 절개법 등 어떤 수술법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붓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큰 붓기는 1에서 2주, 잔붓기는 1, 2개월 정도 가고요, 나머지 붓기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눈 붓기의 차이가 있어서 짝짝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쌍꺼풀 수술 후 붓기가 빨리 빠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수술 후 빨리 라인이 자리 잡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점부터 바로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붓기 빼는 법 중에 도움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차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마신다는 게 붓기를 뺀다는 그런 속설들이 있는데요, 이 차 속에는 우리 몸에서 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수술 후에 어떤 차를 마시면 붓기가 빨리 빠진다, 그래서 그거를 맹목적으로 드시거나 사시거나 하시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이뇨작용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붓기를 빼는 것에는 전혀 검증된 것이 아니니 이 부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차나 그런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를 권유드리기보다는 차라리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이뇨제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게 수술 부위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 처방에 나갈 때 이뇨제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찜질이 좋다, 냉찜질이 좋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으신데요, 온찜질의 역할과 냉찜질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초기에는 냉찜질을 많이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내부 출혈이 일어나지 않아서 더 멍이나 이런 게 들지 않기 위해서 혈관을 숙취시키는 목적으로 우리가 냉찜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후 3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다시 재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존에 출혈이 되어 있는 부분이 빨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흡수되기 위해서 온찜질을 권유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냉찜질을 하시는 경우에 봉지에 바로 얼음을 넣고 그냥 직접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닐봉지 겉면에 물이 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물이 수술 부위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꺼즈를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 꺼즈를 대고 그 위에다가 냉찜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찜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미지근한 건 별로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뜨거운 경우에는 화상을 입을 수 있기도 하고요, 너무 미지근한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이루는데 효과를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찜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온도는 정확하게 몇 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온탕에 들어갔을 때 뜨겁지나 미지근하지 않다 정도의 온도로 적당한 따뜻한 온도로 온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붓기를 빼겠다고 수술 부위를 직접적으로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술 부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지나치게 자극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를 상처가 다 나았다고 해서 눈을 비비게 되면 우리가 쌍꺼풀 수술의 목적이 그 라인에서 유착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 유착 부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비빔으로 해서 유착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붙으려고 하면 비벼서 또 떨어지고, 붙으려고 하면 마사지해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붓기를 빼겠다는 목적으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아예 운동을 안 하시고 누워만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는 절대 붓기 빠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은 약 2주 정도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사이나 아니면 그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더라 하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바로잡아 드렸고요, 이제 저희 고객님들에게 얘기해드리는 붓기 빠르게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술 후에 우리가 먹이 많이 드는 것도 수술 후 붓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혈압이 높아지지 않게 하는 행동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엎드린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다거나 이런 행동은 수술 부위의 혈압을 조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내부 출혈이 나면 그게 멍으로 발전이 되고 그 멍이 오래 간다는 건 결국 수술 붓기를 빨리 빼는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탔을 때 핸드폰만 너무 고개를 숙여서 보시지 마시고요. 주무실 때도 머리의 높이를 심장 높이보다 약간 높게, 그래서 높은 베개를 사용하셔서 주무신다면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 행동을 자제함으로 해서 멍이 안 들게 되고 붓기가 빨리 빠지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습관인데요.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짜게 먹으면 얼굴이 붓잖아요. 그리고 수술 부위가 붓게 된다는 것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술 후 회복하는 기간에는 짠 음식을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에서 안내한 대로 냉찜질은 2, 3일, 온찜질은 약 한 일주일에서 2중일 해주는 게 수술 부위의 붓기를 빠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상치 못하게 생각보다 많이 붓는 경우에는 오히려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시기보다는 병원에 빨리 연락을 해주셔서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그 원인이 뭔지 저희가 파악을 해드리고 그거에 맞는 주사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그 붓기가 오래 간다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수술도 AS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쌍꺼풀 수술 후 붓기 빨리 빼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과 관리법만 잘 지켜주셔도 붓기가 빨리 빠질 수 있으니 꼭 따라해서 관리해주세요. 그런데 내 붓기가 수술 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해준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병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다른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원장님께 재수술을 받기를 권해드리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쌍꺼풀 수술이 잘못돼서 재수술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주로 10대나 20대 혹은 30대인 분들이 많은데 수술 결과나 실력보단 수술 가격에 혹해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격만 혹해서 수술을 받았다가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술 후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재수술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 되기 위해서 너무 가격만 보고 혹하지 마시고 적절한 가격대에 실력 있는 원장님한테 가서 수술을 받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한 분에 한해서는 1년, 2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병원 문 닫는 날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8년 전에 했던 고객분이 20세가 돼서 풀리셔가지고 오셨을 때에도 제가 수술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수술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믿을 수 있고 실력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저만의 자랑이라고 하긴 뭐한데요. 간혹 성형수술로 병원하고 환자가 온갖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경우는 10년 넘게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소송까지 휘말린 경우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객님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면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외모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크리스탈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